뉴스공감, 석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유국 부럽지 않은 장윤석 보유국 뉴스공감에 찾아주신 장윤석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석유는 없습니다. 예, 석유는 없어요. 네, 말은 많습니다. 예, 하지만은 정치 뉴스가 콸콸콸콸 나오는 네. 뉴스공감 장윤석 네. 기자님. 자, 먼저 석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네. 어제 오늘 뭐 계속 이슈인데. 그렇습니다. 자, 지난 3일에 대통령실에서 포항 석유 매장 가능성을 깜짝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느냐. 특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산업부에서 이거를 보고를 한 지 하루 만에 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갑작스럽게 네. 브리핑을 해서 모두가 당황하고 주식시장도 당황하고 네. 다 당황했어요. 네, 모두가 당황했죠. 취재한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0억. 최대 140억 배럴이라 예. 이 양의 석유랑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데 특히 석유가 언급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안을 챙겨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가 잘못 퍼져서 이게 시장에 교란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돼서 이 시추 등 프로젝트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하는 바람에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혼란이 커졌다. 네, 이런 평가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일단 왜 대통령이 제일 처음으로 하는 국정 브리핑 주제로 영일만 석유 가스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이제 의심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게 없던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드러난 일이 아니고 뭐 아시는 것처럼 65년 동안 우리는 계속 주변 바다를 탐사하면서 어디에 우리의 자원이 있나 자원 개발할 건 없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공사가 2022년부터 2031년 그러니까 10년간의 프로젝트로 뭘 했냐면 해양 주권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 중립 이 세 가지를 목표를 위해서 국내 대륙붕 탐사 마스터 플랜 네. 이걸로 이게 이름하여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토를 넓히자는 거죠. 네. 이런 차원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발견 뭐 2D, 3D 뭐 여러 가지 물리 탐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동해안 영일만 지역에 석유하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작년 2월에 그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죠. 예. 액트지오의 분석을 맡겼고 여기에 최소 35억에서 140억 배럴의 탐사 자원량이 묻혀 있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건데 아시는 것처럼 석유 탐사는 3개 단계가 있잖아요. 예.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전체에서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왜 대통령이 물리탐사 단계에서 어떤 가능성의 무게를 들고 가지고 직접 나서서 발표를 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방한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 액트지오의 그 고문 뭐 CEO죠. 예. 아직 석유 발견한 거 아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아직 석유 가스 발견한 거 아니고 올해 말에 심해의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기자회견은 내일로 예정돼 있고 맞습니다. 매일경제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아직 석유 발견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액트지오에 맡겨가지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하고 석유공사가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쭉 자문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매장 여부 및 매장량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립. 예.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매장량 시추해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최소한 대통령이 발표를 하려고 한다면 1976년 박정희 시즌2 뭐 해프닝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탐사 시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장량이 확인된 다음에 발표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왜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특히 대통령 발표한 다음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삼성 시총의 5배다. 그래서 최소한 2270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 막 출렁이고 실제로 석유가 들어간 주가는 다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봐야
이름이 한국석유인데 아스팔트 회사인데 그것도 덩달아 뛰었다고 뭐 언론 보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막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왜 액트지오라는 회사 한 군데에만 의뢰를 했을까? 그리고 사실 지질 탐사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했을까? 그리고 이 실제로 그 비토르 아브레오 박사 팀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건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더 큰 거는 지금 뭐냐면 국제 신용평가기관 S&P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석유와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오늘 내놨냐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업계에서도 상업적 생산으로 이어질 성공률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벌써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엄격한 테스트가 필요하고 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종의 업스트림 뭐냐면 원유와 가스에 대한 탐사, 개발, 시추, 생산 이거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거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내일 이제 그 세종청사에서 산자부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저 누굽니까 저 아브레오 박사 예.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경제성이 진짜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 다만 비밀 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을 못하고 석유공사에 소통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예. 오늘 막 취재하면서 하나의 이제 보도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석유공사가 낸 보도 자료인데요. 보도 자료요. 보도 자료 2014년 12월 10일 이후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드린 저 액트지오하고 똑같은 그런 컨설팅 지질 탐사 그렇습니다. 컨설팅. 예. 그런데 지역이 똑같습니다. 동해 8광구, 6-1광구.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동해에서 경북 지역의 22년치 사용분의 가스가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 예.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시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확인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 2014년에 거의 동일한 지역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스가 매우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것도 6-1광구 여기에 25번 이미 시추해봤다. 구멍 뚫어봤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자료가 2014년도에만 나왔냐? 한 번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 8월 13일자 연합뉴스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11년 초 동해 대륙붕에서 석유와 가스를 찾아내기 위한 탐사 시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09년에 나온 보도인데 2011년 초에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건데 똑같습니다. 그때는 산자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예요. 2009년 시점에. 예. 동해 8광구, 제8광구 그리고 6-1광구 제가 말씀드린 석유공사에서 2014년 12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때도 맞습니다. 호주의 유전 개발 업체인 우드사이드가 물리탐사 지금 마찬가지 물리탐사죠. 자료 해석 이런 작업을 마치고 시추를 위해서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2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 후속 기사가 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2014년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년 5월 31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6월 며칠이죠? 대통령이 발표한 6월 3일이죠.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비슷한 내용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2009년, 2014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비슷한 내용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게 나왔는데 우드사이드에서 액트지오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때는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1954년에 창설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 매출액이 168억 달러고 순이익이 6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이 5천 명이에요. 예. 아시는 것처럼 액트지오는 어떻습니까? 고용 인원이 4명이고 그리고 구글맵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회사가 가정집으로 나오고 그러나 세계 최고의 탐사 그 전문 회사라고 이제 정부하고 산자부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드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레오 박사가 이제 엑슨모빌에서 예전에 있었고 가이아나를 이제 탐사할 때 본인이 참여도 한 것도 맞고 그리고 2017년에 세워졌지만은 뭐 그 이후에
뭐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렇죠. 그거는 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똑같아요. 우드사이드 호주 이 회사는 호주 회사인데 우드사이드도 어떤 평가를 그때 지경부가 내렸냐면 광구의 심해저의 석유 및 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 회사도 상당히 그 전문성이 높은 회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만 바뀌었지만 그때는 보도 자료로 설명 자료를 내고 실제로 시추 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는 확인이 안 되고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산자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회사만 바뀌었다. 그때는 보도 자료를 냈고 이번엔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 과연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 측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보냐. 좀 네. 좋은 일인데 좀 축하 좀 해주면 안 되냐. 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장성철 소장님 뭐 이런 분들. 아니 물론 그렇죠. 뭐 석유가 나와서 우리가 산유국이 돼서 노르웨이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암울하게도 지난 76년의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탐사를 했었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계에서 평가가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기대를 할 수 있겠냐라는 회의적인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5월 31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최저치를 찍고 난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어떤 국면 전환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의구심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원구성 협상 얘기는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빠진 야당만의 단독 개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사위원장 그리고 뭐 과방위원장 등등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국회 본회의장의 출입구를 딱 막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앉아서 일종의 연좌 시위 같은 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해야지 어떻게 민주당만으로 의장 선출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냐. 이거에 대한 성토대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뒷줄에 앉은 분들은 하프 마시고 그러셨어요? 예, 구호도 열심히 안 외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떠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리를 이탈하는 의원들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22대 국회에 국민들이 보냈던 민의의 핵심이 뭐냐. 저는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야권 192석이나 되는 의석을 만들어서 국회에 국민들이 보냈던 이유는 지금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것이었고 결국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민의를 수용해서 여당답게 참여해서 의장 선출하고 국회 운영에 협조하는 게 맞죠. 그게 협치이지.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멋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협의를 이제 국회법상으로는 이제 협의라고 돼 있고 사실상 합의를 해왔던 게 이제 관례였다라는 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이고 요거는 이제 여야가 맞서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